안녕하세요. 입시설계사무소 대학감소장 현건우입니다. 어느덧 이제 벌써 중간고사가 다 끝났어요. 고3 여러분 중간고사 잘 보셨나요? 네, 어떤 분들께서는 이제 고3이니까 중간고사 별로 중요하지 않지 하면서 쭉 긁고 주무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학종을 챙겨야 되니까 끝까지 중간고사 준비하시는 분들도 계셨을 거예요. 근데 자, 중간고사가 끝났어요. 이제 뭐가 있죠? 이제 5월 모의고사가 있습니다. 5월 모의고사, 모든 모의고사들 중에서, 모든 학평들 중에서 어떻게 보면 응시율이 제일 낮은 모의고사이기도 한데요. 3월 모의고사랑은 조금 그래도 차별화되는 5월 모의고사만의 특징들이 있습니다. 어떤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3월 모의고사는 고3 돼서 첫 모의고사라서 아직 긴장이 덜 풀렸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는 3월 모의고사 때 모의고사 준비가 잘 안 됐다, 5월 모의고사도 모의고사 준비가 잘 안 됐다, 그래서 6평부터 제대로 할 거다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5월 모의고사 정말 중요합니다. 5월 모의고사가 왜 중요한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확실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질문들을 많이 받아요. 5월 모의고사, 교육청 모의고사인데 중요한가요? 3월 모의고사는 뭔가 고3 되고 첫 모의고사라서 뭔가 중요해 보이고, 6월이랑 9월 같은 경우에는 평가원이니까 당연히 중요하고, 근데 5월 모의고사 살짝 애매하게 낀 샌드위치 같은 느낌이죠. 어떻게 보면 평가원이 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서울시 교육청도 아니고 경기도 교육청에서 하니까 뭔가 중요해 보이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5월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는 세 가지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 3월 모의고사에서 확실히 보완되지 않은 점을 3월 모의고사에서 확실히 잡지 못한 보완점에 대해 가지고 다시 한번 재확인하고 이를 다시 보완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3월 모의고사 때 실수를 많이 했다 하는 분들 많아요. 그렇죠? 실수도 2번 이상 반복되는 실력입니다. 그러니까 3월 모의고사 때 내가 틀렸던 부분이랑 5월 모의고사 때 틀렸던 부분 2번 연속으로 틀린다면 그러면 이거는 실수가 아니라 실력이 되겠죠. 5월 모의고사를 일종의 전투력 측정기처럼 생각하고 넘어가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전투력 측정기라고 하는 건 어떤 말이냐 하면, 내가 그냥 등급이 이 정도 나오는구나 하고 넘어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3월 모의고사 결과랑 비교를 하셔가지고 단순히 등급뿐만이 아니라 어떤 부분에서 틀렸는지를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시는 것이 5월 모의고사를 제대로 활용하시는 방법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사탐이랑 과탐 원 과목들 같은 경우에 3월 모의고사 그리고 5월 모의고사에서 전 범위를 다 보게 되는데요. 수학 선택 과목이라든가 국어 선택 과목 같은 경우에는 범위가 9월에서야 좀 제대로 나오기 시작하는데, 5월 모의고사에서는 사탐이랑 과탐 원 과목들에서는 전 범위를 보게 돼요. 사탐이랑 과탐 원 과목들에서 확실하게 내가 부족한 점이 무엇인지를 알고 이것을 보완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특히 이제 과탐 과목 같은 경우에는 준비하는 시간이 길어요. 자, 사탐 같은 경우에는 100일의 기적 가능합니다. 사탐 사회문화, 생활과 윤리 이런 것들 이제 여름방학부터 준비해가지고 1등급 받았다는 학생들 충분히 있어요. 그런데 과탐에서 그런 학생들이 있었다? 만일 저희가 3월 모의고사랑 5월 모의고사 때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진짜 나는 화학 과목 못 해먹겠다, 생명 과목 못 해먹겠다 하는 경우에, 이 경우에는 5월 모의고사가 나의 분수를 알고 바꿀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5월 모의고사는 나의 현 위치를 파악하고 나의 마지막 사탐, 과탐 적성을 파악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이거는 원래는 5월 모의고사, 4월 모의고사죠. 그쵸? 4월 모의고사에 해당하는 특징은 아니었어요. 이렇게 되면서 두드러지는 특징이 하나 있어요. 뭐죠? 지난주, 지지난주에 뭐 봤어요? 네, 중간고사 보셨죠? 5월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는 1학기 중간고사를 끝난 다음에 보는 첫 모의고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아직 이런 학생들이 있을 거예요. 내가 학종을 계속 들고 가야 될지 아니면 학종을 버리고 과감하게 논술을 해야 될지 이걸 고민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이런 학생들한테 이제 중간고사 뚜껑 열어봤잖아요. 그렇죠? 중간고사 뚜껑 열어봤으니까 이제 자기의 깜냥을 알게 될 거예요. 내가 기말고사 때 진짜 열심히 하면 어느 정도까지 올릴 수 있겠다. 이 정도? 중간고사 때 만일 40점 맞았는데 기말고사 때 100점 맞을 수 있을 것 같나요? 아니죠. 5월 모의고사는 중간고사 끝난 다음에 보는 첫 모의고사로 자신의 깜냥을 알고 자신의 입시 전략에 대해서 다시 재점검을 해볼 수 있는 귀중한 기회입니다. 특히 이제 논술 준비하는 학생들 있잖아요. 논술 준비하는 학생들 되게 안일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논술은 여름방학 때부터 준비를 하면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학생들 많아요. 근데 이게 되게 잘못된 생각인 게 뭐냐면, 여름방학은 뭐 끝나고 있죠? 6평 끝나고 있어요. 6평 성적을 확인하면 아주 잘 본 게 아닌 이상 마음이 되게 급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6평 끝난 다음에 만일
빈 곳이 국영수 탐에 다 있어요. 그럼 뭐 해야 돼요? 논술할 시간 없어요. 국영수 탐 해야죠. 근데 어쨌든 내가 학종을 쓸 게 아니면 학생부 종합이나 학생부 교과를 쓸 게 아니면 수시 6장을 쓰게 되잖아요. 그쵸? 수시 6장 중에 나온 것이 논술인데 여름방학 때부터 시작해야지 하면 수능 과목들 챙기느라고 논술할 시간이 없을 수도 있어요. 논술은 이거는 아예 다른 유형의 시험이라서 그래서 준비 기간이 어느 정도 필요합니다. 적응 기간이 필요해요. 내가 논술 유형에 대해서 논술 답안을 작성하는 방법도 어느 정도 알아야 되고 그런 것들이 없으면 그러면 논술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5월 모의고사를 본 다음에 빠르게 판단을 하셔서 이번 입시 전략을 제대로 세우시는 것이 맞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5월 모의고사가 되게 등한시되는 이유를 저는 개인적으로 모르겠어요. 5월 모의고사도 모의고사입니다. 단 한 분이라도 집에서, 학교에서, 스터디 카페에서 오전부터 수능 시작하는 순간부터 오후에 수능 끝나는 시간까지 딱 시간 재고 정확하게 모의고사 한 회를 다 풀어보신 기억이 있나요? 아마 이렇게 하시기 쉽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평일에 뭐 있어요? 여러분 다 학원 가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학원 가고 또 학교도 가고 그리고 주말에는 학원 하나 없는 학생들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5월 모의고사는 또 다른 실전 경험의 기회입니다. 실전 경험의 기회 이거 많지가 않아요. 고3들한테만 주어진 실전 경험의 기회 3월, 4월, 5월, 그 다음에 7월, 10월 이렇게 있는데 이 교육청 모의고사 기회들을 조금 현명하게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학교에서 모든 학생들이 모여가지고 시험장 분위기대로 수능 시작하는 시간에 시작하고 수능 끝나는 시간에 끝나는 이 실전 기회 놓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5월 모의고사에서 반드시 점검해야 할 과목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5월 모의고사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탐이랑 과탐 원 과목들에 대해서는 전범위를 대상으로 실시되는 시험이들이기 때문에 내가 국어, 영어, 수학은 모르겠지만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점검을 하고 넘어가시길 바라요. 5월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는 수능까지 약 5개월의 시간이 남은 시점에서 시행되는 모의고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탐 같은 경우에는 여름방학 때 바꿔도 6월 모의평가 본 다음에 바꿔도 큰 문제는 없지만요. 공부해야 될 양이 많은 과탐 같은 경우에는 지금이 어쩌면 바꿀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보실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수1이랑 수2 과목에서 보완점이 없는지도 반드시 점검을 해주셔야 돼요. 고3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학교에서는 선택 과목들을 하고 있을 거예요. 확통이라든가 미적이라든가 어떤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이미 확통이 끝났을 수도 있습니다. 고3 때는 확통이라든가 미적이라든가 이런 선택 과목에 주의가 집중이 될 수밖에 없는 시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수1, 2가 등한시돼요. 그렇죠? 자,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확통, 미적 여기에서 4점짜리 다 합치면 12점이에요. 수능 때 만일 내가 수학을 88점 받는다 이건 몇 등급이에요? 큰 이변이 있지 않는 이상 이거는 1등급 점수입니다. 수1, 2를 눈앞에 미적이랑 확통이 있다고 미적, 확통, 기하가 있다고 해가지고 수1, 2를 등한시하면 절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5월 모의고사 때 미적은 공부가 덜 됐을 수도 있어요. 확통 공부 덜 됐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미 범위가 모든 고등학교에서 웬만하면 다 끝난 수1, 수2 과목에서는 확실히 내가 부족한 점이 무엇인지를 잡고 이것에 대해 공부를 추가로 해 주셔야만 합니다. 아니면 수능 때 확통, 미적, 선택 과목 다 맞고 수1, 수2에서 망하는 경우도 생겨요. 이거 분명히 존재하는 경우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수1, 수2의 부족한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를 이번 5월 모의고사 때 명확하게 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논술에 대해 가지고 진지한 고민을 해보셔야 합니다. 이번에 중간고사를 보신 다음에 아마 많은 것들을 느끼셨을 거예요. 중간고사 보기 전까지는 몰라요. 지금까지 그냥 올 3등급 받다가 이번에 올 1등급 받으면 되지 라고 되게 안일한 생각을 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생각보다. 주변에 애들이 나는 어차피 내신 안 챙길 거야, 나는 그냥 수능만 할 거야 하는 그것에 힘입어 가지고 나는 이번 고3학년 1학기 올 1등급으로 종료를 하겠다 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번 중간고사 뚜껑 열어보니까 뭘 느껴요? 사람 쉽게 안 바뀌죠. 그쵸? 내신 성적도 쉽게 안 바뀝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중간고사 결과를 안 다음에 5월 모의고사를 봤잖아요. 내가 과연 학종으로 적합한지 아니면 논술로 적합한지 이거에 대해 가지고 판단이 어느 정도 서셨을 거예요. 그리고 논술은 뭐다? 논술은 어느 정도 기간에 밑바탕이 반드시 깔려 있어야 된다. 그리고 여름방학 때 논술을 시작하는 거 이거는 어떤 학생들이냐면요. 이미
국영수탐이 완벽하게 갖춰진 학생들한테나 적용이 되는 얘기예요. 만일 내가 국영수탐에서 빈 부분이 많다? 그러면 여름방학 때 당연히 논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요 과목 쪽에 집중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렇게 되면 논술을 하기에 되게 마음의 여유가 없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5월 모의고사 성적을 가지고 논술을 한번 준비를 진지하게 고민을 해 보셔야만 합니다. 5월 모의고사가 왜 중요한지, 왜 봐야 되는지, 그리고 이번에 성적이 나온다면 어떤 식으로 활용하는지 어느 정도 이제 감이 오시죠. 자, 5월 모의고사는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주연 배우 같은 그런 모의고사는 아니에요. 5월 모의고사는 오히려 조연 같은 모의고사입니다. 그런데 조연 같은 모의고사인데 명품 조연 같은 그런 모의고사예요. 유해진 씨 같은 그런 모의고사예요. 유해진 씨가 주연으로 나와서 활약한 영화 그렇게까지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유해진 씨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이야기의 진행에 있어서 빠져서는 안 되는 그런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가 많죠. 똑같이 이번 5월 모의고사를 만일 등한시하고 넘어가거나 아니면 별로 여기에서 이 결과를 철저하게 분석을 하지 않거나 아니면 아예 미은시를 한다. 그러면 이거는 반드시 이번 6월 모의고사, 그 다음에 9월 모의고사, 그 다음에 10월 모의고사, 결국에는 수능까지 이렇게 이어지는 막 거대한 스노우볼이 될 수도 있습니다. 6월 모의평가 이전에 주어지는 단 한 번의 점검 기회, 그리고 중간고사로 인해서 나의 깜냥을 어느 정도 알고 나를 다시 되돌아볼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인 이번 5월 모의고사 반드시 응시를 하셔서 수능까지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